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조양호 회장 이후의 한진칼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양호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2014년 이후부터 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는데 하늘에서라도 부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배구조, 두 번째는 회사의 성과, 회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지배구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기존 한진칼의 지배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기존의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조양호 회장 17.84%, 조원태 사장 2.34%, 이걸 다 합치면 그게 28.95%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고 이것으로 한진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 2대 주주는 뭐냐면 13.47%,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13.47%를 갖고 있는 KCGI라고 하는데 강성부 펀드죠. 그게 13.47이고 그 다음에 6.70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13.47, 6.70 이 두 대주주가 합쳐가지고 이번에 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임안을 부결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대주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가 50.88%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게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총수 일가가 17.35%로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28.95%라고 하는 짙은 푸른색 부분, 그게 있었잖아요. 기존의 이 지분율. 이 중에서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던 게 17.84%입니다. 이것이 상속이 되게 되는데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65%입니다. 그래서 그 65%를 이 주식을 팔아서 낸다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한 11% 정도의 지분율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게 17.3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그 11%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기타 주주, 즉 그래서 회색 부분에 11% 정도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62.48%가 됐죠. 자, 이런 상태를 놓고 한번 보시죠. 총수 일가가 17.35%인데 여기서 그 다음에 대주주가 누구였습니까? KCGI와 국민연금이었잖아요. 이 둘이 서로 입을 맞췄거든요. 그 이 둘을 합치면 20.17%입니다. 20.17%. 그래서 이 총수 일가보다도 KCGI,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을 합친 이 사람들의 지분율이 더 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둘이 연합을 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상속세를 다 내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진칼의 주인이 바뀝니다. 한진칼의 주인은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의 연합군에 의해서 대한항공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게 지배구조입니다.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회사가 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보통은 회사가 잘 되면 주가가 높아지죠. 그리고 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회사가 잘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하자마자 주식시장에서 이 한진칼의 주가가 거의 20%가 뛰었어요. 여기 이 그래프에 보시면 그 위쪽에 있는 그 그래프인데요. 이게 갑자기 25,000원 정도 하다가 주당 이게 3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지고 거의 20%가 뛰었거든요. 와,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도대체 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회사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요?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느냐? 이것은 분명히 지분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강성부 펀드, 또 국민연금, 그리고 기존의 이 조양호 회장의 남은 유족들 사이에 지분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회사의 지배권을 놓고 서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서로 싸움판이 벌어질 거다. 이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뛴다. 이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 뛰었어요. 그래서 이 1년 그래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이 1년 그래프입니다만은 지금 뛴 수준은 어디냐면 2018년 말에 거의 3만 원 수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거나 그랬거든요.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회사는 잘 될까요? 회사가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 의문인가? 특히 항공회사 아닙니까?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데가 서비스 회사인데 대한항공의 서비스 수준이 예전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꽤 받아요. 비행기를 타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카이트랙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스카이트랙스에서 하는 이 스카이트랙스가 2011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세계 100대 항공사를 뽑아가지고 그 고객들, 탑승객들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를 한 거예요. 이 회사의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랭킹을 매겼거든요. 그 결과가 2011년 거부터 나오는데 이게 그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이제 그 랭킹입니다. 자, 대한항공의 순위가 어떻게 됐냐면 2011년에 세계 24위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16등으로 올라가고 2013년에는 17등, 2014년에 26등. 그래서 이 대한항공의 그 전까지의 이 랭킹은 한 20위에서 10위 후반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100개의 항공사를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그런 서비스가 괜찮은 회사예요. 그렇게 고객들에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떨어지느냐? 2015년에 보시면 38위로 확 떨어져요. 그리고 36, 34, 33 해가지고 30대 후반 또는 30대 중반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럼 2015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냐? 이게 2014년 12월 달에 여러분이 있었던 그 사건 아시죠?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게 2014년 말에 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도 확 깎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평가가 확 떨어지죠. 그리고 그 상태대로 거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로 서비스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저도 2016년부터 이제 저는 주로 대한항공을 타는데 해외에 나갈 때 여러 번 탔어요. 한 5번 탔는데 저도 확실하게 느끼겠어요. 뭔가 기내 서비스가 그리고 승무원들이 좀 그 이전에는 질서정연했는데 뭔가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도 있고 좀 산만한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승객들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그냥 땅콩 회항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회사 안에서 이 근무 기강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무슨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 예. 그래서 뭔가 굉장히 회사가 좀 느슨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총수가 없어지게 되고 뭐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든 아니면 국민연금이 인수를 하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더욱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대한항공은 이제 민노총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회사 기강, 글쎄요,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섣불리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글쎄, 지금보다 뭔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회사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더 그렇지 않을까, 이게 걱정되는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항공뿐만이 아니고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4년에 대한전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한전선에, 원래 이 대한전선의 총수는 설원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2004년 3월 달에 62세로 갑자기 별세를 합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별세한 거하고 똑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별세를 하죠.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상속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전문 경영인 임모라고 하는 분이 이 대한전선의 이제 부회장으로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실권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권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10년경에 대한전선이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마는데요. 그 중간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과정을 놓고 보면요, 초반에 주가가 굉장히 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2004년 이후에 대한전선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전선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2004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05년에 349가 돼요. 무려 350%, 그러니까 250%가 오른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무려 7.4배가 돼요. 엄청나게 오르죠. 대한전선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2010년 그 무렵에 이제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죠. 이때 비교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오렌지색 그래프예요. 이 오렌지색 꺾은선 그래프는 뭐냐면 LS전선이에요. 2004년에 대한전선은 총수가 사라지면서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잡게 됐고, 이 LS전선이라고 하는 데는 LG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이트한 오너체제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LS전선의 주가는 보면요, 거의 잘 변하지를 않아요.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이때 LS전선은 치열한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 내부의 기강을 잡고 이렇게 새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자리가 잡히면서 2007년, 8년, 9년에 오히려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LS전선은 세계적인 전선 회사가 됐거든요. 반면에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에는 주가가 폭등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단 말이죠. 자, 이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처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회사의 운명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주가가 지금 뛴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직원들이 근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전선의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원가가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 회사의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사가 탄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양호 회장 이후에 대한항공이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전망은 글쎄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대한항공의 구성원들이 전성기 때의 그런 근무 기강, 또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제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양호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